자, 그리고 다음 달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무죄가 선고됐던 바로 그 재판입니다. 그리고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다가오고 있지만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요. 정권 교체론이 5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권 교체론, 야권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를 다 이재명 대표가 가져가느냐.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를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32%로 다른 인물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앞서고는 있지만 아까 앞서 보셨던 정권 교체 50%보다는 못 미치는 30%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두 휘어잡지는 못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는 대선 후보 호감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크게 앞섰던 차기 대통령 적합도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다른 후보들의 이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표심 구애가 아직도 중도층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 못한 것인지 이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어제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주미 대사였던 조윤재 전 금융통화위원과의 오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보는 진보 정책만 해야 되는 거냐 라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민주당도 경제 성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제 성장률의 목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우클릭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클릭 행보는 마찬가지죠. 이제 과거처럼 진보는 무조건 분배, 보수는 무조건 성장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진보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보수도 분배를 이야기하는 시대로 이미 넘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명백한 우클릭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이나 이쪽의 움직임이 아직 민주당으로 크게 향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는 정책적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이 지금 전통적 지지층 민주당에서 노무현 시대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분들이 아직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지금 등을 돌린 상황에서 지지를 안 주는 분들이 아직 여전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저는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을 품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전통적 지지층의 그 등 돌린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우클릭하면서 중도층에 어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저는 좀 더 정책적인 우클릭보다는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야당을 원했지만 이제는 만약에 이제 그 조기 대선이 만약 열리게 되면 좀 더 유연한 정당을 원한다는 것을 지금 유권자들이 저는 지지율로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우클릭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저희 채널A가 어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죠. 최근에 민주당이 중앙당사 인근에 제2당사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홍성국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출신 김현종 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당대표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또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이런 움직임 그리고 또 당내의 가짜뉴스 검증 기능을 굉장히 강화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한 조직 체계로 차곡차곡 지금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조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금 정책적으로는 지금 우클릭을 한다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머리가 혼동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우클릭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특히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이재명 대표가 행한 어떤 행동들의 어떤 신뢰성이 저는 받아들일까 하는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미군을 점령군이라 하고 또 일본과 같이 훈련하는
것을 두고 자유대가 한반도 진주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한미일 군사 협조에 대해서는 아주 또 뭐 찬동을 하고 또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이런 신뢰성 없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로 인해서 이 우클릭 행보가 어느 만큼 신뢰를 줄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순탄하기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런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듯이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 쓴소리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자,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요, 당내 우클릭 비판에 대해서 좌냐 우냐 이런 개념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진보다 하면 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절실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은 그런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근 말씀도 그런 이념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씨 없는 수박이다 이렇게까지 폄훼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짧게 의견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씨 없는 수박이라는 표현을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취지는 그런 거겠죠. 이게 오랫동안 그 고민한 정책 기조 하에서 나온 정책 변화가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 저런 정책 변화를 할 만한 어떤 경제 환경 변화나 외교 안보 환경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지지율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이제 지지율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지지율 차이를 늘리기 위한 사실 약간의 정략적인 판단 아니냐. 따라서 좀 진정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비유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당에서는 이제 정책적 유연함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 진영 간 대결이 너무 극심해지고 있고 사실상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뭔가 합의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책적으로 언제든 국민의힘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린 이런 유연함을 갖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좀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국민의힘이 너무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좌클릭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을까요?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방금 떠오르는 생각인데 네. 아마 권성동 의원이 이제 씨 없는 수박이라고 한 것은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유 자체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수박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외피는 진보인데 안에는 우클릭한 거 그것까지 아니냐. 생각해서 수박 언급을 했을까요? 그런데 씨가 없다는 거는 진짜 우클릭도 알겠습니다. 아니다. 이런 취지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의미를 깊이 또 부여를 해주시는군요.